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썬데이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썬데이 에디션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국 대선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시리즈로 10번 조금 넘게 방송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의 확정적이죠. 전 부통령의 중국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그의 중국에 관한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다른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슬리피 조의 중국 정책은 너무 말랑말랑한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이 무엇이 비슷한 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드릴 이 내용은 조 바이든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를 했다던가 웹사이트에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조 바이든의 부통령으로서 그리고 상원에서 오랜 동안 외교관계위원장까지 지내면서 그의 중국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고 정책의 변화 이러한 것들이 어떤 형태로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입이 될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하는 것을 인용해 드리는 그 매체 내지 전문가는 Foreign Policy, Economist, 그리고 잡지 애틀란틱,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신문 가운데서는 국제 문제를 다룰 때 좀 균형 감각이 강합니다. 어떠한 특정 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기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장 말하자면 좀 하이 퀄리티 그런 그 매체 내지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순서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할 것인가를 전해드리자면 미국 사람들의 지금 중국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의 중국에 대한 정책, 그 정책에 대해서 조 바이든 후보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중국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가, 거기에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그 박스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바이든이 차이니즈와 코리안을 미국 사람들은 구분 못한다고 했다고 마구 비난을 하는데 그것도 바이든 얘기가 어떤 의미였는지 또 실제로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입장, 굉장히 그 시각, 느낌이 현재 나쁩니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퓨 리서치사, 평범한 그런 그 여론조사 기구죠. 평이한 73%의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호감이 아니라 불호감도. 2년 전보다 많이 불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중국 싫다 하는 사람들이 2년 전에는 47%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73%입니다. 같은 여론조사를 볼 때. 이렇게 볼 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써 중국에 대해서 터프하게 해야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공감을 갖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터프하게는 해야지 되는데 방법은 어떻게, 여기는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왜 이렇게 2년 사이에 중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많이 일어났는가? 항상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중국 때문에 미국이 힘들다 하는 것도 있고 중국이 떠오른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중국이 잘못 대처했거나 무언가 초기에라도 어쨌든 세상에 다른 나라에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게 있다. 이런 것이 중국에 대한 불호감도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해서요. 지금 미국 사람들 3분의 2 정도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나쁘다, bad shape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64%는 중국이 세계적인 유행병을 핸들하는 것을 잘못했다. 그보다 더 많은 78%는 중국 정부가 어쨌든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부분적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감정, 특히 이제 중국 사람이라기보단 그냥 전반적으로 중국이요. 그런 감정은
중국 정권에서 어떻게 문제를 그 정책 같은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죠. 뭐 천안문 사태 이후에 그 중국 정권에 대한 그런 그 불호감도가 굉장히 높았었고요. 해서 46%의 미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터프하게 생각을 해, 터프하게 대해야지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역시 2019년 2년 전보다 터프하게 해야지 돼. 같이 잘 지내는 것보다 이런 비율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51%는 중국에 대해서 터프하게 하면서도 뭔가 관계를 강하게 가져가야지 돼. strong relationship을 가지고 가야지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1%입니다. 완전히 냉전을 하고 관계를 깨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무조건 터프하게 대해야지 된다는 사람보다는 5포인트 많은 셈이죠. 그렇죠? 46% 대 51%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중국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 사람들은 지금 73%가 중국에 대해서 불호감도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39%가 미국에 대해서 불호감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유라시아 그룹 파운데이션이 4월에 조사를 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조사를 한 거죠.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불호감도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중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불호감도가 조금 낮다, 로하다 하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터프하게 하고 있는가 하고 그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액션을 취했다 하면서 처음에는 중국의 5G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도 조금 그냥 미국에 그 동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영국이 5G 사용을 사실은 허락한다고 하다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거 미국의 성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FBI가 지금 중국 군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미국에서 연구를 하거나 공부,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많이 막고 있다 하는 것도 중국에 대한 터프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구진들은 한 3,000명 정도, 연구진이라는 게 대학원생들, 더 이상 비자를 주지 않는다, 캔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무슨 나라마다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 바다를 둘러싼 중국의 저돌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이 아주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대만 총통을 지지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입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의 문을 닫은 것. 이것은 정말 그 1979년도에 리처드 닉슨 그 당시에 이제 정말 핑퐁 외교로 따뜻하게 중국과 뭔가를 하겠다는 것 이후에 그 상징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40년의 외교 관계가 지금 강하게 나간다 하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주 강조를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에로 나바로 같은 대통령의 경제자문이나 국방부, 국무부, 여러 부처, 국가안보부 등의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7월 23일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에 있는 리처드 닉슨 기념관에 와서도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터프하게 대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로버트 오브라이언,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집에서 일하고 있죠.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의 후임, 이 사람도 나와서 얘기를 했고 FBI 국장이라든가 윌리엄 바 법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다 나가서 미국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 강한 대처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점점 저돌적이 된다고 하면서요. 조 바이든 후보는 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권에 대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4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최근에 책이 발간된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위구르 수용소 짓는 게 맞다. 지어라, 더 지어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말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거 난 아무 상관없어. 당신이 오라, 짓는 게 오라. 이것을 바이든 그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물론 바이든 후보도 중국의 여러 가지 그 행동 같은 것이 아주 나쁜 행동이 최근에 많이 있지만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혼자 하려고 하면서 그것도 본인의 재선에만 좋으면 봐주고 재선에 나쁘면 또 갑자기 그 관세를 들이대면서 이게 천방지축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 국가의 외교 정책으로서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5G 같은 것도 어찌어찌하다 뒷발을 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중국의 5G를 일부분 영국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하다가 이젠 취소를 해버렸지만 그 모든 원인 제공도 부분적으로 미국이 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5G 개발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돈을 많이 들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5G가 많이 발전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싼 값을 주고 중국 것을 쓸 수밖에 없었다. 행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재선과 관련해서는 터프한 말들을 해대지만 사실은 왜 미국에서 관계가 좀 서로 좋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코지한 그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언제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초기엔 바이러스도 너무 잘 잡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그 같은 코지한 그 릴레이션십을 독재자와는 그렇게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 바이든 후보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간단한 조 바이든 후보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비난이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은 어떤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의 여론을 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USA 투데이와 그 서포크 유니버시티가 항상 같이 여론조사를 하죠. 6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51%의 사람들은 바이든이 오히려 그 변하지 않는 대중국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보다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41%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여론조사를 읽을 줄 아는 국가입니다. 시진핑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을 더 많이 원한다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전문 매체와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Foreign Policy, 애틀란틱 잡지, 이코노미스트,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등등입니다. 왜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터프하게 한다고 하면서 항상 다른 나라와 협조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이리해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세계가 함께 뭉치지 않으면 떠오르는 독재적인 중국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시진핑도 알고 웬만한 사람들은 국제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기분대로 하는 내키는 대로 기분대로 하는 그렇게 하면서 모든 국제관계를 파손하고 동맹국들을 생각하지 않고 동맹국들을 비난하고 오히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칭찬을 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재선되는 것을 시진핑 대통령은 원합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대통령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약점이 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김정은 위원장 같은 사람은 독재이기 때문에 정권을 어느 정도까지는 적어도 미국 대통령보다는 오래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에 조금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도 장기적으로는 이기는 그런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그 정책이
많이 바뀔 것인가?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말 그대로 터프하게 하고 조 바이든 후보는 그냥 물렁물렁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다음 대통령의 정책은 터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다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11월 달에 대통령이 되든지 터프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하게 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경제 제재를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터프하게 할 것이고, 그에 비해서 조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그 앞서 이미 예고를 바이든 후보가 한 것처럼 동맹국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을 할 것이라는 거죠. 아시아 동맹국도 마찬가지고, 여기 포린 팔러시 같은 데 보면은 그 독일과도 한국과도 협조를 잘할 것이다 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조 바이든 입장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그 전 부통령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일한 기간이 길잖아요. 다른 나라의 대통령, 뭐 총리 이런 사람들은 몇 년 하고 그치지만 조 바이든은 수십 년을 외교관계위원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상원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사진으로도 보고 계시지만 뭐 정치인으로서 그 상원 의원으로서도 만났고 부통령으로서도 만났고, 또 하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됐었을 때 일리노이주 출신의 연방 상원의원 딱 한 번 하고 대통령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떠한 아주 강한 철학과 외교적인 지식과 어떤 현장감 같은 것을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느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실무를 외교 정책에서 달아본 것이 바이든에 비해서 굉장히 미천하기 때문에 바이든이란 사람을 부통령으로 고른 것이 바로 바이든의 외교 정책에 관한 식견이라든가 해안이라든가 의견, 분석력, 그런 것을 산 겁니다. 물론 본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본인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백인 남자를 선택한 이유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가 아니라 그것이 첫 번째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바이든의 외교 정책에 관한 그 풍부한 경험을 선택을 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시진핑을 만났고,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이 되기 전부터, 중국 국가주석이 되고 나서 미국에 오고 백악관에 오고 할 때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 바이든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제 대통령으로서 소개하고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오바마보다 먼저 시진핑과 만났던 사람이 바이든인 겁니다. 그만큼 중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바이든은,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때,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 그 중국에 대해서 약간 인내하는 입장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사정이 달라진 겁니다. 제일 큰 변화는 중국의 변화죠. 시진핑이 완전히 본인이 수십 년을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공산당의 여러 가지 입장을 문서로서 바꿔놓고 난 뒤에 무슨 뭐 남중국해라든가 뭐 이름은 다들 다르게 부르고 있지만요, 그 밖에 다른 유럽과 아프리카에 돈을 주면서 접근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공할 만한 속도로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돈을 쓰면서 시진핑이 또 다른 그 과거의 뭐 모택동이라든가 그 시진핑 이전에 후진타오라든가 이런 지도자와는 달리, 그래 이만하면 중국 됐어, 중국이 이제 밖으로 나가야지 하면서 굉장히 저돌성 같은 것이 많이 몇 년 사이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중국에 대한 입장도 바뀌고 있습니다. 정책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을 과거보다 더 큰 위협으로 본다는 거죠. 이건 지금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오바마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을 했었던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시각이 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하더라도요, 약 10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중국은 미국의 적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풀어야지 될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한 중요한 사람들 100명이 본인들 이름 쭉 쓰고 공동 기고문을 써서 발표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역시 100명 정도의 사람, 그 이상의 사람들이 중국은 이제 미국의 적이고 세계의 적이다 하는 입장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뭐 군사적인 인공섬 쌓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홍콩 보안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중국이 홍콩을 딱 그 가져가려고 하는 그 베이징식으로, 이러한 것들이 그게 지난해 지지난해 그 5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올해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바이든은 본인이 부통령이었었을 때와 지난해, 지지난해보다 어떻게 달리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쓸 것인가? 역시 제가 지금 디플로맷을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역시 외교 잡지죠. 디플로맷, Foreign Policy, Economist, Atlantic, Christian Science Monitor, 그 밖에 많은 다른 그 중요한 그 매체를 종합을 해서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얼마 전에는 그 잡지 그 폴리티코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조 바이든 후보가 외교 자문이요, 그런 것은 외교 정책도 되고 미국 국가 안보에 관한 것도 되는데 한 1000명 정도를 꾸려서 워킹 그 태스크 그룹만 하더라도 한 20가지 그룹을 만들었다 했는데, 제가 오늘 지금 기사를 보고 있는 것은 포린 팔러시는 1000명이 아니라 20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00명, 이 사람들이 모두 바이든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그러한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후보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죠. 한 2000명 정도. 그 가운데 이제 지금 부통령 후보로 이름이 오르고 있는 수잔 라이스 같은 사람, 뭐 사만사 파워 같은 사람, 전에 UN 대사를 두 사람 다 했었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일을 하고 있고, 포린 팔러시가 제가 지금 이름을 불러드린 것은 그 또 스몰 그룹들이 있는데 스몰 그룹들의 헤드를 누가 맡고 있는가 하는 그 헤드 이름까지 확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플로맷이 좀 정리를 해놓은 것을 저는 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 관한 정책과 타이완에 관한 조 바이든의 정책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 상원에서 수십 년 동안 외교관계위원회로서 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으로서 많은 정보를 머리와 마음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입력하고 있는, 또 부통령으로서도 마찬가지 일을 경험을 했고요. 그런 그 바이든 그 후보로서는 중국의 인권 탄압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특히 위구르족 탄압. 중국에 대해서 인권 탄압을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건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조 바이든 후보는 입장이 다를 겁니다. 북한에도 중국에도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홍콩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상관 안 하는 듯 하다가 대선이 다가오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위구르에 관해서도 의회에서 중국이 위구르족을 그렇게 가두고 아이도 못 낳게 하고 집을 쳐들어가서 아이가, 숨겨놓은 아이가 있나 없나 인구를 말살하는 거죠. 종교 다른 소수인종의 그런 그 위구르족을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들을 그 의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의안에 사인 안 하고 버티기 하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사인을 했잖아요. 어떠한 그 모멘텀이 있었을 때 홍콩에 대해서도 지금 마찬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대만 총통 뭐 재선도 되고 했습니다만 선거에서 이겼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전화했었던 사람이 바이든 후보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전화를 했었을 때 그 이유가 그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어떠한 그 세계사적인 철학이라든가 미국의 장기적인 정책에 바탕 두기보다는 그 관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모멘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그에 비해서 차이 잉원에게 전화 통화하고 축하한다고 하고 했었던 그 조 바이든의 경우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뭐 재선도 축하하고 취임식도 축하하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라 과거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이 달라지는 모습을 중국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든도 중국을 적으로도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냉전 시대에 미국과 러시아처럼 대치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바이든은 알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비헤이비어를 많이 보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함께 풀어야지 될 문제도 있습니다. 기후변화. 미국은 지금 연기 굴뚝산업 다 하고 나서 여기까지 왔지만 중국은 아직도 그 굴뚝산업이 조금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같은 것, 그리고 또 있죠. 핵확산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그 냉전 시대의 구소련처럼 하다가는 미국이 꼭 풀어야지 될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이든이 무엇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적을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대만 총통 좋다고 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그 지난해에 대만의 F-16 그 전투기 8기로 하는 것을 스탑을 시켰잖아요. 이것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서 그런 형태를 비난을 하면서 나는 그런 형태로는 안 하겠다. GT 같은 중국 회사에 대해서도 억압을 할 것 같다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니까 또 풀어주고 좋다고 시진핑 칭찬하고 다른 특허권 가지고 오고 했다는 이런 것들을 바이든 후보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런 형태로 이 중국과의 관계를 그때 일관성 없이 하지는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러한 모든 일을 할 때 있어서 동맹국과 같이 하겠다. 동맹국과 같이요. 해서 인권, 기후변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독일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독일이 그 중국과 무역을 해서 이득을 보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독일, 사우스 코리아, 대만과 다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세계 그 보건기구도 지금 이 팬데믹 사태 때에 잘못한 일이 많지만 일단 문제를 같이 풀어놓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탈퇴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일단 같이 가야지 된다 하는 것이 그 조 바이든 그 후보의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5G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바이든 후보는 아주 재능이 있는 이민자들을, 오늘 왜 이 머리가 이렇게 저 신경을 쓰이게 하나요? 핀을 딱 이렇게 꼽고 할까요? 여기다가. 그 조 바이든 그 후보는 탤런트가 있는, 재능이 있는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많이 받아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받아서 중국이 5G가 저렇게 앞서갔으니까 미국도 빨리 중국을 앞서서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그 경제정책을 발표를 할 때 제일 먼저 이러한 것에, 기간 산업 같은 것에 투자를 하겠다, 돈을 많이 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나간다는 것이 주로 이제 그 관세를 가지고 압박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후보의 이 대만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아주 잘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망신을 느끼도록 이렇게 했는데, 바이든 후보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대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뭔가 좀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안 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대만과도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는데 중국이 너무 싫어할 만한 일들은 안 한다. 현재로서는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현재의 그 바이든 후보의 얘기고요. 그 정도만 대만 문제는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잡지 그 디플로맷이 분석을 한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구소련과의 냉전처럼 중국 문제를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인권이라든가 5G 기술 문제에 대해서는 압박을 동맹국들과 함께 하겠지만 기후변화나 핵 확산 방지 이런 것은 중국과 협조를 해서 함께 일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관계를 지금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그것을 그 리페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21세기에 동맹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동맹국과 함께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주 그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로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동맹 그런 그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은 대통령이 된다면 아주 그 미묘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관계로 중국과 유지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와의 사이도 뭐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어요. 일본과의 사이도 좋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았다기보다 더 강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도와도 무슨 인도 태평양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도 인도와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이제 와서 보면은 더 강해졌는가, 더 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강해지지 않은 동맹과의 관계와 또 아주 갈라져 버린 중국과의 관계, 이것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조금씩 더 액센트를 주면서 국제기구에는 미국이 더 인볼브를 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헤쳐놓은 것을 다시 모아놓으면서 중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예요. 마지막, 이게 코리안 아메리칸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 바이든 후보가 중국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일 때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부터의 역풍을 생각을 합니다. 이때의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면 대부분 중국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국 사람이라고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강한 정책을 펴는 것을 다 반대하진 않습니다. 쿠바 사람들이 쿠바에 대해서 강하게 해주세요. 또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도 북한에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일부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하는 것도 원하지만 일부는 대중국 강경 정책이 왠지 차이니스 아메리칸을 중심으로 해서 에이시아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국가, 중국이라는 그 시진핑 정권과 중국 사람을 분리한다고 이 오바마가 아니라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강조를 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룹이 이 바이든 후보 그룹과 같이 연관을 져서 만나서 뭐 가상으로 만난 거예요. 온라인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우려를 충분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오바마래요. 제가 오바마와 바이든이 부통령과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이 많네요. 머릿속으로.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4명과 같이,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입니다. 4명과 같이 가상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대화인데, 미국은 이민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에이시아에 대해서 너무 나쁜 얘기를 정권에서 하면은 그게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굉장히 불편해진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오른편 위에 한국분 보이시죠? 석김이라고 아마 그 중간 이름 미들 네임이 빠진 것 같은데 이분께 조 바이든 그 부통령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석김 씨께. 이분이 이제 미국에 오신 지 40년이 되셨고 그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랍니다. 헬스케어 업종에서 아무튼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이런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말아라. 당신이 그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시면은 에이시안이잖아요. 그렇다고 40년 됐는데도 미국 사람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주장하는 것을 절대로 그거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 나는 정말 그렇게 누군가가 색깔로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할 때 난 화가 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o angry.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 색깔 가지고 할 때 당신 미국 사람 맞잖아요. 절대로 당신 미국인 아니라고 하고 하는 거 참지 마세요. 라고 바이든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출신 국가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나는 화가 나 라고 출신 국가에 따라서 어떠한 시각이 다르고 뭐하고 하는 것을 뭐 인정하지 않고 또 시각이 다르다고 또 예단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화가 나.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예단을 하는 것이 화가 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말한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중국이다 하고 언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좋아 잘해 존경해 존중해 admire him 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대선철이 오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의 비난을 다 중국으로 돌리고 있는데 차이나와 차이니스 돌리고 있는데 하면서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구분을 잘 못한다. 이 말을 가지고 팍스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 사람들이 차이니즈와 코리안을 구분 못한다고 한다고. 바이든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차이니즈 아메리칸과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는지 차이나에서 왔는지를 베이징에서 왔는지 사우스 코리안인지를 잘 구분을 못해. 모두 누군가 지도자 한 명이 저거 차이니즈 바이러스야 하면은 모든 에이시안들이 다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팍스에서 굉장히 비난을 했거든요. 뭐가 잘못됐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차이니즈 아메리칸인지 코리안 아메리칸인지 저패니즈 아메리칸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분 못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브라질리안 뭐인지 아니면 아르헨티나에서 왔는지 포르투갈에서 왔는지 아니면 포르투기즈 아메리칸인지 뭐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멕시칸 아메리칸인지 쿠반인지 그런 형태로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시안들을 베이징에서 왔는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는지 모르거든요. 얼굴만 보고는. 그래서 이 바이든 후보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후보로서는 선거철에 그 애프터에도 민주당으로서는 이 이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에이시안 아메리칸도 중요한 그 사람들인 겁니다. 유권자로서도 그렇고 국민으로서도 그렇고 해서 중국을 너무 강하게 때릴 때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부터의 역풍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지금 바이든은 생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트럼프가 재선이 되던 바이든이 되던 중국에 대해서 형태가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강한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완전히 끝 대척점을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그 바이든 후보의 중국에 대한 입장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월요일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